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읽기란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좌우하는 능력입니다.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문제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뒤처질 학생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문제는 뭐냐면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글의 의미를 지금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 저게요? 네, 저희가 이제 한 과거 15년 정도 그 어휘력하고 그 문해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그 측정 평가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 무게로 그 정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추세. 그 뒤처질 학생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문해력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문맹과 네. 문해는 이제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 읽는 거야 뭐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뭐 한글 못 읽는 학생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근데 문해가 문제인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한 7개 정도 그 학년 2학년 정도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학년 때나 연령대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한 30% 정도 학생은 그 연령대보다 좀 뛰어나고 40% 정도가 평균이고 한 30% 정도는 뒤처지는 거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위권의 10% 정도 학생은 측정도 불가능할 정도로 시험에 이제 응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과거 15년과 지금 비슷한 수준의 평가지를 놓고도 그 하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추세. 그게 좀 문제로 좀 보입니다. 네. 문해력에서 되게 중요한, 소위 말해서 빌딩 블록, 되게 중요한 기초가 어휘력인데, 우리 아이들 어휘력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죠, 지금? 그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보면서 학습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남한테 물어봐서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과의 아주 현격한 그 어휘력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곧 문해력으로 연결된다. 이제 그런 그 통계 조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이 없어졌죠. 국어 사전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옛날에 뭐 옛날 그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졸업할 때 졸업이나 입학식 때 선물 받는 게 사전이었거든요. 그렇죠. 필수였죠. 요새는 없죠. 그게 결국은 그 어휘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일반인들이 관심도 떨어지고 그게 반영돼서 전체적인 문해력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 예. 그중에 하나를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휘력하고 문해력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기존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어휘 중에 80개의 어휘를 내가 알면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글의 세부적인 내용도 이해하고 그 추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100개의 어휘가 있다고 할 때 전체의 95%를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문해력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적어도 제시되고 있는 글의 95% 정도의 어휘를 모른다면 그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추론하고 비판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휘가 사실은 모든 문해력의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어휘력, 학습에 있어서 문해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 대표님. 어휘력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제 그런 이제 소통의 기본 도구겠죠. 예. 사고력의 기본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어휘력 테스트하고 문해력 테스트를 동시에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휘력은 문해력의 기초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력이 좀 심각하구나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해결이요? 네. 어휘력을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 비결 알려주시죠. 예, 제가 뭐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쉽고 중요한 말일수록 그 유의어가 많거든요. 그 뭐가 제일 많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유의어 생각해 보세요. 중에서 제일 많은 거요? 네, 생각하다? 맞췄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맞으셔가지고. 네. 진짜요? 대박. 너무 놀랐어요. 1등이 생각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뭐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대표님 좀만 더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 뭐 어휘를 말씀 이제 하시길래 생각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제 파생되는 단어들을 이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의 유의어가 110개가 있고요.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견해랑 관련된 거, 관심, 그리움, 배려, 분별, 사고, 상상, 작정 등등 이거랑 관련된 단어들이 110개가 정도 있습니다. 다 생각이라는 단어고요. 근데 생각에서 이제 생각하다, 생각나다, 뭐 생각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파생이 되겠죠. 그럼 생각하다라는 단어만 해도 87개가 지금 또 있습니다. 이렇듯이 단어 하나만 사실 그 중요한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요거로 인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휘 학습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학습자 입장, 또 하나는 교수 학습 선생님의 입장,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단어를 뭐 있지만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어휘 학습을 시킬 것이냐 하는 거는 결국 선생님들 몫일 것 같고 그럼 학생들 스스로 이제 이런 어휘 학습을 하려면 주변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사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인터넷 찾아갖고 사전 찾아보고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NCLB 정책이라고 있었습니다. No Child Left Behind라고 이제 아동 낙오 방지법 이제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미국도 역시 이제 그 읽기하고 수리력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선생님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힘들다고 학교 수업하기. 학생들도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실태 파악과 더불어 수준별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미 잘하고 있죠. 열심히 그 책 독서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뒤처지는 학생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그 학교 교육 현장이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그럼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갖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도 정책적으로 이제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이 어휘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정말 마음껏 수영하면서 좀 헤엄쳐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을 꼭 마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따서 붙인 마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문해력은 바로 이 마태 효과가 가장 잘 적용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질 좋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 있을 문해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해력의 골든타임